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거주 중인 46살 남성입니다. 중학생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고 2년 전 이혼을 경험했어요. 현재 성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고 이혼하면서 노모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아이에게 이혼이라는 아픔을 안겨 미안하지만 딸아이는 되려 저를 걱정해 준답니다. 노모는 고향인 순창에서 평생을 살다 태풍 피해로 고향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넘어오셨어요. 함께 살게 되기까지 정말 험난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내와의 이혼이었습니다. 서울이 고향인 아내는 부유한 환경에서 곱게 자란 깍쟁이 스타일이었어요. 평생 고생이라는 건 안 해본 것처럼 말 그대로 공주님 스타일이었습니다. 대학 다니던 시절 첫눈에 반해 제가 쫓아다녔고 오랜 연애를 한 뒤 전문의가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그만큼 믿고 의지했지만 한순간에 사이가 틀어져 버리니 저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오늘 제 인생에 오점을 남겨준 이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공감이 될 제 사연 들어보시겠어요? 이복의 권서방. 요즘 진아는 어떻게 지내는가? 안녕하세요, 장모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진아는 잘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니, 요즘 뭐 하고 지내냐고. 직접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진아 휴대폰 번호 모르세요? 도통 연락이 돼야 말이지. 아무리 연락해도 받질 않고. 제 엄마 연락도 무시한다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 아이가 사춘기라 생각할 것도 많고 요즘은 공부에 집중한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독서실에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 엄마 연락을 씹어? 나는 그렇다 쳐도 적어도 엄마 연락은 받아야지. 자네가 교육 좀 시키게. 아이가 연락할 때 되면 다 하겠죠. 공부에 집중한다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참고 기다리시죠. 설마, 자네가 연락 못하게 막는 건 아니지? 추워도 그럴 생각 없어요. 제가 뭐하러 천륜지간을 끊습니까? 저도 진아랑 연락하기 힘들어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어휴, 답답해. 혹여나 연락 문제로 아이한테 스트레스 주실 거면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민한 시기니까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네 허튼 생각하는 거면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피해망상에 찌들어 계시네요. 이혼한 지 제법 시간도 지났고. 이제는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요? 아, 진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면 그냥 연락하지 마세요. 아, 알았네. 왜 신경질인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 테니 그리 알게. 아내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였고, 저는 당시 레지던트 신분이었습니다. 같은 과에서 동고동락하니 평소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나이도 동갑인데다가 제가 군의관으로 근무할 때에는 제가 있는 지역까지 면회를 왔던 유일한 동료였어요. 군 생활을 끝내고 다시 대학병원에 복직하고 전문의로서 외래 진료도 보고 본격적인 임무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담 간호사로 배정받으며 환상의 호흡으로 병원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료애로 똘똘 뭉쳐있던 감정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고 저희는 어느덧 병원 대표 커플로 유명해졌어요. 그렇게 30이라는 나이에 저희 둘 사이에 갑작스레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사랑만 했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희는 오랜 고민 끝에 주변의 많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자기야, 많이 힘들지? 아프고 신경 쓰일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고맙고 미안해. 아니야. 원래 다 이런 건데 뭐. 그래도 난산이라 수술할 뻔했는데 잘 참았어. 고생 많았고. 그러게.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그냥 딩크족으로 살 걸 그랬어. 이왕 나온 거 우리 잘 키워보자. 조금 전에 아이 보고 왔는데 당신 닮아서 얼마나 예쁘던지. 어떻게 시집 보낼지 걱정이야. 벌써 그 걱정을 해? 어이구, 이 팔불출아. 나는 힘드니까 당신이 많이 도와줘야 해. 그럼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두 공주님들 내가 모시고 살아야지. 뼈랑 근육 다 뒤틀려서 산후조리 끝나는 대로 운동 다닐 거야. 몸매 관리해야지. 너무 무리하지는 마. 출산한 거 자체가 대단한 일인데 조금 천천히 회복해도 되잖아. 그러다 몸 상해.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거야. 회복도 빠른 편이고 조리원 퇴소하고 나면 어느 정도 기운 차리겠지. 그래.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자. 그게 우선이야.
알겠어. 아이 사진 찍어왔지? 사진 좀 보여줘. 자, 여기 봐봐. 얼마나 예쁜지. 저희는 혼전 임신을 한 상태라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출산을 했어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아내는 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려 휴직을 신청했고요. 아내는 임신 중에도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며 하루에 한 끼는 샐러드, 도시락을 먹었을 정도로 관리에 엄청 정성을 쏟아부었어요. 요가부터 필라테스까지 임산부가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운동은 전부 했을 정도니까요. 그래도 운동 덕분에 순산할 줄 알았는데 초산이라 그런지 난산을 겪었습니다. 수술 위기에 처했다가 어렵게 아이를 출산했죠. 아내는 아이를 낳고 몸조리는 확실히 해야 한다며 최고급 산후조리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강남에 연예인들이 줄지어서 다닌다는 곳이었는데 3주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고가였어요. 그래도 고생한 아내를 위해 이왕 몸조리하는 거 제대로 하라며 뒷바라지 다 해줬습니다. 조리원을 퇴소한 뒤에는 집에 엄마, 장모님이 오며 가며 미역국, 반찬 등을 해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도 낳고 여러모로 예민해져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아이를 낳은 사람과는 거리가 멀게 행동을 했거든요.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며 수유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쉐이크, 닭 가슴살, 샐러드 이런 것만 먹었어요.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아이를 맡기고 낮 시간엔 왼종일 운동만 하더라고요. 자기야, 엄마랑 장모님이 가져다 주시는 음식들 왜 안 먹는 거야? 몰라서 물어? 나 관리 중이잖아. 아니, 적당히 해야지.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다 몸 상한다니까? 아, 왜 그러는 거야? 관리하려면 염분 들어간 음식은 자제해야 하는 거 몰라? 그게 내 몸매를 망치는 일이라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당신 아이 낳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그러다 골병 들어. 안 그래도 출산하고 체형도 바뀌고 스트레스인데 당신까지 그럴래? 내가 알아서 하게 두라고. 다른 건 몰라도 모유 수유는 한 달 이상은 해야지. 아이 면역력을 좌우한다니까? 별걸 다 신경 쓰네. 의사라 이거야? 그런 거 아니어도 요즘 애들 영양제 잘 나와. 상관없어. 아니, 아이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물론 건강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나칠 정도로 무리하는 거라고. 아주 대단한 의사 납셨네. 나도 간호사야. 그런 거 모를 줄 알아? 왜 당신만 아는 척해? 그게 아니라 당신이 걱정돼서 하는 소리잖아. 몸 상할까봐 걱정된다고. 집에 오면 남편, 아이 아빠로 행동해. 여기서 나는 당신 환자 아니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복직도 해야 하고 미리미리 관리 좀 한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이뻐? 하루 종일 운동만 하고 도대체 아이는 시터한테 맡겨두고 당신이 하는 건 뭔데? 아이한테 조금만 신경 쓰라고. 아,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아내는 매번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기고 바깥으로 나돌았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 베이비시터가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이야기가 보도되었고 제가 다 불안하더군요. 결국 엄마와 장모님이 번갈아 가며 아이를 봐주기로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양가 어머니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괜한 짓을 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두 분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면서 키우는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14년의 세월이 흘렀고 아이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참 예민할 시기고 공부를 좋아했던 아이라 잘 챙겨줘야 했는데 아내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라며 아이는 완전히 뒷전으로 생각하더군요. 보다 못한 제가 아기였을 때도 그렇더니 왜 나아지는 게 없냐며 아직 어린애라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되려 과잉보호하는 거랍니다. 어이가 없었죠. 신경을 써줘야 하는 나이인데 과잉보호란요. 남들은 자식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이것저것 다 챙겨준다는데 아내는 정말 친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나몰라라 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양육 방식에 있어서 큰 의견 차이를 보였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2달 정도 냉전 기류가 흘렀는데 그 적막감은 그리 오래가지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권서방. 어쩌면 좋나. 우리 정말 망했어. 장모님 진정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번에 내가 투자한다던 거 있지? 그거 사기를 당했지 뭐야. 어휴, 내가 죽어야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엄마가 지난번에 재개발 예정인 곳에 빌라 봐둔 거 있어서 거기에 투자를 좀 하셨는데 뭔가 잘못된 모양이야. 사기당했다고 하는 게 그거지.
적은 돈도 아니고 20억을 홀라당 날려버렸으니 이제 어쩌면 좋아. 그거 내 전 재산인데. 장모님 일단 진정부터 하세요. 상황을 더 알아보고 조치를 취해야죠. 이미 틀렸어.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그런 말 마시라니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그 죽는다는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자네가 날 도와준다고? 정말 그럴 수 있나? 여보, 우리 엄마 좀 도와주라. 당장 급한 것만 해결하면 자금난 해결되고 금방 갚을 수 있어. 응? 그러네. 당장 대출받은 것만 갚으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굴려서 자금 마련하면 되니까 혹시 도와줄 수 있나? 대출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대출은 10억 정도야. 도와주면 내가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겠네. 그러니 나랑 수인이 믿고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나? 일단 제가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1억 정도예요. 더 큰 돈은 저희 엄마랑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어머님이랑 당장 이야기 좀 해봐. 우리가 많이 급하거든. 응? 알겠어. 장모님, 제가 본가랑 이야기 좀 해보고 연락드릴 테니까 안정 좀 취하고 계세요. 말이라도 고맙네. 정말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정말 고맙네. 엄마, 지금 통화 가능해요? 좀 급한 거라. 무슨 일이니? 아니, 조금 전에 처가댁 연락받았는데 상황이 조금 심각한 모양이야. 지난번에 부동산 투자한다시는 게 잘못됐는지. 그게 정말이야? 한두 푼도 아닐 텐데 피해가 크시대?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더라고. 내가 지금 가진 돈이 1억 조금 넘는데 10억 정도 자금이 필요하신가 봐. 그렇게나 많이? 땅을 정리하고 있긴 한데 당장은 어려워. 도와드릴 순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래도 되는 대로 도와드려야지 뭐. 죽겠다 소리까지 하시고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거든. 어떡한다니? 땅 처리가 빨리 끝나면 가능은 한데. 그리고 확실한 거냐? 뭐가요? 이렇게 큰 돈 빌려주는 것도 처음이긴 한데 원래 돈 거래는 가족이라도 철저하게 해야 하는 거 알지? 알죠. 설마 거짓말이라도 하시겠어? 그런 게 아니라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소리야. 아무튼 상황 보고 알려주렴. 이 엄마도 땅 정리되는 거 좀 앞당길 수 없냐고 물어볼게. 고마워요, 엄마. 부탁드릴게요.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본가에서 8억, 제가 1억 정도를 보태드렸고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처가댁의 상황은 빠르게 안정되어 갔고 돈이 벌리는 족족 은행 빚을 갚고 이래저래 정신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1, 2년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고향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과로로 인한 빈혈이었고 몸에 큰 문제는 없었죠. 워낙 고령인데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10년 감수했다는 심정이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여름이 오고 심한 장마가 시작되던 시기에 제 인생에도 검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역대급 폭우 기록을 갈아치우며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는데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부모님이 계신 고향 지역이 폭우 최대 피해 지역이라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던 겁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부모님께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으셨고 불안한 마음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다행히 일찌감치 피해서 무사하다는 말을 듣는데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대신 집을 잃었고 산 밑에 위치해 있던 집이라 복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엄마, 괜찮은 거 맞죠? 뉴스 보니까 피해가 심각하다던데. 말도 마라. 겨우 빠져나와서 시내 호텔로 피해 있어. 휴대폰도 배터리가 없었다가 이제 충전하고 연락하는 거야. 집은 어떻게 됐어요? 엄마, 아버지 무사한 거죠? 걱정하지 마라. 일찌감치 피해서 다친 데도 없고 호텔 사장이 배려해줘서 이재민들 대부분이 여기 와 있어. 집은요? 산사태 나서 다 무너졌지 뭐. 오갈 곳 없어서 여기로 온 건데 집 복구시킬 때까지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 다행이에요. 안 다친 것만으로도.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 다행히 재산 정리도 다 해놔서 피해본 것도 없어. 집 사라진 것 말고는. 집 복구하는 건 어떻게 된대요?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는 건가? 그러면 늦어지겠지. 어차피 복구한다고 해도 잔해물 치우고 다시 다 지어야 할 판이야.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그럼 최소 3, 4개월인데 어디서 지내려고요? 글쎄다. 알아봐야지. 호텔에 장기 투숙을 하던지 아니면 원룸이라도 알아보던지. 엄마, 그러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건 어때요?
에이, 며느리도 있고 진아도 공부하느라 바쁜데 우리가 거기 가서 뭐 한다니.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여보, 지금 뭐해? 운동 끝나고 커피 한잔하고 있어. 무슨 일인데? 아니, 이번에 태풍 심했잖아. 우리 집 정말 날아갔거든. 우리 집에서 엄마 좀 모셔야겠어. 좋지. 당장 오시라고 해. 대신에 숙박비는 하루에 식비 포함해서 30만 원이니까 전해드려. 응?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숙박비라도 받으라 이거야? 그럼 안 받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명인데 아무 조건 없이 같이 살 순 없지. 하다못해 관리비라도 내주시던가 그래야지. 좀 그렇다. 살갑게 하는 건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태도는 좀 아니지 않아? 뭐가 어때서? 어차피 돌아가시면 재산 다 당신한테 물려줄 거잖아. 그거 조금씩 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여보,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나랑 말장난해? 아니? 장난하는 거 아닌데? 집에 오시는 건 상관없어. 대신에 돈 줘야 모실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원한이라도 있어? 원한은 없지.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으시면서 고작 9억 빌려주시는 게 말이 돼? 고작 9억이라니. 9억이면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야. 솔직히 지난번에 당신 어머니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땅 정리하고 있고 재산 정리도 했다며. 그럼 현금 융통 더 많이 했을 텐데. 우리 못 믿어워서 이것만 주신 거잖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됐거든? 오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해. 만약에 더 도와주셨으면 빚 한 번에 다 갚고 우리도 상황이 나아졌을 거야. 근데 우리 못 믿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 당신 왜 이렇게 삐딱선이야? 안 빌려줬을 거면 내가 이야기 꺼냈을 때부터 거절하셨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오해하라고 하신 말 아니잖아. 몰라. 이미 기분 상했으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 모시고 싶으면 모셔. 나는 친정에 가 있을 테니까.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왜 혼자 오해하고 혼자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데? 저기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내 계좌 알려드려. 이 정신 나간 년아, 당장 짐 싸서 태풍 속으로 꺼져버려. 당신 진심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네. 엄마가 돈 빌려주고 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니?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적어도 고맙다는 말은 했어야지. 당신 말대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게. 가 있든 말든 알아서 해. 내일 바로 엄마 모셔올 거야. 그렇게 아내는 짐을 꾸려 친정으로 가버렸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올라와 살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불편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부모님을 좋아해서 원래 같이 살았던 것 마냥 친밀하게 지내더라고요. 와이프는 연락 한 통 없이 처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딸아이가 조심스레 할 말이 있다며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다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병원까지 직접 찾아온 걸 보니 뭔가 심각한 말을 하고 싶었나 보다 싶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와이프가 과외 선생님이랑 바람을 피우는 것 같고 그동안 자신을 학대해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증거물이라면서 녹음기와 휴대폰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이러나 싶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딸아이는 자신이 공부라도 잘하면 건드리지 않을까봐 미친듯이 학업에 매달렸던 거고요. 바람 피우는 증거는 딱히 없어서 딸아이와 짜고 증거 수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외 선생이 방문하는 날 딸아이가 휴대폰을 몰래 봐서 메시지나 사진을 뒤져 증거를 찾아냈고 제 휴대폰으로 보내줬어요. 적나라한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딸아이가 용기를 주더라고요. 자신은 괜찮다며 잘못된 건 바로잡고 자신도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바깥에서 이야기하기 위해 주차장에 내려가는데 제 눈으로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어차피 이혼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 나 남자친구 있어.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당당해? 뭐 대단한 사랑이라도 하는 줄 아나 봐. 그래봤자 젊은 남자랑 바람난 불륜녀야. 애초에 가족이라는 말로 저울질하던 게 누군데 그래? 당신네 집안은 이제 치가 떨려. 내가 왜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그게 왜 내 탓이지? 당신한테 관심을 안 줘서? 내가 너한테 죽을 죄라도 지었니? 너는 뭐가 잘났는데? 나 잘난 거 없지? 핑계 대지 마. 넌 그저 집안일에 관심도 없고 가족이라는 거에 의미 부여 안 하잖아. 뭐라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것처럼 들린다? 그럼 없지. 당신이 얘 엄마로서 뭘 했는데? 나야 그렇다 치는데. 당신 맨날 운동하러 다닐 동안 진아는 혼자 방치되고. 솔직히 아기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는데? 또 그 이야기야? 너는 나한테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 자식도 학대하는 년이 우리 집안이 어떻다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이혼 소송 걸 거야. 앞으로 보는 일은 없게 하자. 뭐? 이혼?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내가 쉽게 이혼해 줄 것 같아? 그래서 이혼 소송한다고. 잘잘못 따져서 갈라서자.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래. 어디까지껏 해보라지. 누가 무섭대?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물론 상간남 소송도 함께요. 더불어 엄마가 처가댁에 보태준 사업자금 돌려달라는 청구 소송도 걸어버림과 동시에 딸아이와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해달라 했습니다. 사업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지만 엄마가 보태준 자금을 빼면 다시 어려워질 상황에 처가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억 단위가 넘는 돈을 주게 생겼으니 당장 발등에 불꽃 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당당하게 돈을 못 주겠다길래 작성했던 차용증을 증거로 내밀었고 저는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위자료로 3천만 원, 상간남에게 1천만 원, 그리고 처가댁은 일시불로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매달 1천만 원씩 보내주기로 했어요. 이혼을 해도 몇 년을 얽혀야 한다는 게 찝찝했습니다. 면접 교섭권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강제적으로 만나야 했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줘야 했거든요. 딸아이는 이혼과 자신의 인생은 별개라며 제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와이프는 한 달에 한 번만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면접 교섭권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한다면서요. 어른보다 가끔은 아이들의 시선이 더 정확할 때도 있는가 봅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응? 당신도 이혼에 동의했고 이혼 판결도 남마당에 무슨 용서야? 뒤늦게야 깨달았어.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걸. 그걸 이제야 알았단 말이야.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상처는 어떻게 책임질 건데? 뭐?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돼? 당신 원래 이렇게 야박한 사람이었어? 잘 아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 나 의외로 야박하거든. 더군다나 당신이랑 살면서 상처받았던 진아 생각하면 더 가슴이 아파. 나는 네가 방금 말했지? 네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너 진아 태어나서 엄마 노릇 제대로 한 적 없어. 뭐 하나 세심하게 챙겨주기로 했냐? 다 엄마나 장모님이 해줬지. 나도 내 인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나는 내 인생 없어서 너랑 진아 책임지면서 힘들게 일하냐? 길게 말할 거 없어. 다 끝난 마당에 서로 목소리 높이지 말자. 너도 나도 서로 끝이야. 나 진아 엄마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매몰차? 그만하자. 앞으로 연락할 일이 있겠냐마는 돈 또박또박 입금하고 한 달에 한 번 진아 만나는 거 약속 어기지 말고 잘 만나. 그마저도 어기면 당신은 진짜 끝이야. 여보.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부모님은 저희와 애 함께 살기로 했어요. 제가 병원에 밤낮 없이 근무해야 해서 부모님이 딸아이를 돌봐주시기로 하고 조금씩 취미생활도 즐기기로 하셨습니다. 피해 복구한다고 해도 태풍 오면 도루묵일 거라고 이참에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고 싶으시다고 하더군요. 고향 땅을 모두 정리해 현금화시켰고 은행에 예금으로 맡겨두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저는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부산에 개인 병원을 오픈했습니다. 수많은 이벤트를 진행한 덕분에 자연스레 홍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제 병원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3년 뒤에는 확장 이전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도 제 뒤를 이어 의사가 되겠다며 열심히 공부 중에 있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뻔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나름 상처였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평생 반려라 생각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아무 사이도 아닌 게 돼버려 허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듯이 앞으로 더 열심히 살 거거든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